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일들이 올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정세균 총리를 임명하면서 하나는 경제를 잘 하는 분이다. 네. 또 하나는 협치, 네. 또 통합, 국민통합 거기에 아주 적합한 분이어서 네.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시지만 제가 삼고초를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모셨다. 네. 그러면은 올해 전국이 협치 전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좀 국민들이 볼 때 20대 국회는 망했다. 네.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역대 정권 중에서 제일 망한 정권이 20대 국회라는데 21대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전국이라는 게 선거 끝난 뒤에 네. 제대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 저는요 정세균 씨가 그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이 소통과 협치를 예, 강조하고요. 그랬죠.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소통 안 하는 정권, 예. 협치 안 하는 정권이었음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방금 저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정세균 총리가 되면 뭐 협치할 거다. 협치 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장사해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취임사 때부터 얘기했어요. 취임사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며칠 지나면 그 순간에도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 예로요. 이번에 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요. 경제가 또 좋아지고 거시 경제 지표상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기를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 사이의 그 수출량이 다른 예년의 수출량보다도 뭐 5.4%가 늘어났답니다. 아니 1년 365일 중에 열흘 동안에 그걸 가지고 어쩌다가 그런 열흘 동안 그거는 참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정세균 총리가 경제도 잘 알고 또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 총리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대독 총리 역할을 했는데 뭐 완전한 책임 총리는 되지 않지만 그런대로 좀 전국을 끌어가는데 윤활유 역할은 하지 않을까요? 예, 뭐 좀 그런 점은 왜냐하면 정치권에 진짜 중진이거든요. 예, 대선 원만하신 분이고. 대선 또 원만한 점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정세균 씨를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당 대표도 지나고 예. 또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예, 그렇죠. 또 특히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물론이죠, 그건. 아주 또 왜 그러냐면 뭐 대한민국에 정세균 씨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부도 또 정세균 씨도 참 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전국 방향의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 또 어떤 가늠자가 될 건데 만약 총선에서 패한다면은 뭐 레임덕은 물론이고 임기를 제대로 채우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 취해왔던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미 필요했죠. 그런데 저는 그걸 고치지 않으리라고. 아, 그래요?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 총선 이후에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뭐 두서너 달만 지나도 여권 내의 대선 예비 주자들 아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듭니다. 예. 또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면 그 추종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또 국회의원들이 또 반기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기 시작하면 정말요 몇 달 안 가서 이게 와해돼 봅니다. 뭐 탄핵까지 절차까지도 안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스스로 진짜 그때는 하야죠. 저는 하야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진짜 스스로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내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승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국론, 여론이 완전히 뭐 양분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딴 나라 사람들 같아요, 서로.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니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재인 갈라진 거는 대통령은요, 노골적으로 지금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예.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전에도 이건요, 이 좌파 지지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이거든요. 조국이 수호하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국민들을 국민들이라 해가지고 국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무자비한 전행을 이루는 거 이걸 독재라 그럽니다. 이 바로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요. 왜냐 뭐 얼마 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조국 씨가 겪은 그 고초를 생각할 때 마음의 빚. 내가 굉장한 마음의 빚을 진다. 나는 그래서 기사 큰 제목만 딱 보고 조국의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내가 일부러 가서 찾아봤어요. 예. 조국이한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국민한테 빚을 마음이 빚진다고 국민들한테 이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후한무치하죠. 또 총선에 저는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도 총리 취임 전후에서 개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러한 대통령제로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수가 없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엊그저께 지금 황교안 대표도 지금 개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개헌. 그렇게 보면은 양쪽에서 이원 집정제 쪽에들 개헌의 어떤 그 큰 틀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개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개헌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뭐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는 말은 절차가 있지만은 개헌하는데 이 집권 세력은요. 그래서 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계속 집권할 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임기 말 돼서 이거 집권 가능성도 없고 하면 이제 그때 뭐 개헌하자고 나오죠. 그때 이제 개헌하자고 나오면 또 상대방이 또 그걸 안 해요. 그렇죠. 이길 때는 안 하죠. 야당이 이기게 돼 있는데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개헌이 잘 안 되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이 사실 현재 이 국회 수준 가지고는요 의원 내각제 해봐야 이게 또 문제가 저는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행을 할 수 없는 그 제도적 장치는 저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마저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이 의원 즉 대통령의 말은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루어져 있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꼴 보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집권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현재의 자기들이 믿을 만한 지금 후보들은 대권 후보, 소위 말해서 친문성의 후보들은 다 지금 자멸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호남 권력한테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정세균이든 이낙연이든. 예,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워집니다. 뭐 이낙연 씨가 되든 박원순이 되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원 집정제로 갈 경우 자기가 70명 정도 다 국회에다 청와대 주신들 넣어놓으면 밖에 나가서도 안전하고 대무해도 권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김경수든 뭐 안희정이든 조국이든 딱 해갖고 이 사람들로 한번 틀림없다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친문 친노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개헌 얘기가 이렇게 설설설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전 뭐 황교안 대표 이 말은 현재 지금 대통령의 횡포가 원체 심하니까 한 말이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 막강한 권력이 망하는 거는요, 자기가 지금 말하자면 망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본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기네들의 세력이 오래 저는 집권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환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처참해집니다. 네. 아까 경제 문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장 대표님은 경제 쪽에도 상당한 식견이 계시는데 지금 지난해 성장률이 한은 발표에 가면은 2.007호로 2%를 그냥 턱걸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뭐 76종가를 퍼부었어요. 어떻게든 1%대로는 추락을 안 해야겠다 해갖고 지켰는데 올해 지금 2.4% GDP 성장률을 목표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과연 지난해도 보면은 2% 성장에 정부가 기여한 항목이 1.5%, 1.5%. 그리고 민간은 0.5%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3배를 퍼부은 거예요. 세금으로 지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경기가 그러면 좀 나아지나요? 2.4%를 잡았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요, 이 국제 경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국내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거고 또 외화도 많이 벌어 들어오고 또 그래 들어오면 또 물자도 많이 수입되고 이래서 이게 기본적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이 교역 환경 자체가 지금 왜 지금 남의 나라 물건을 굳이 사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체 내 생산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출이 앞으로 즉 문재인 정권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이 얼마나 지금 좁습니까? 수출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동남아에 지금 많이 수출이 됐어요. 저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금 곧 지금 저 사람들도 곧 지금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를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거의 바짝 다 따라왔죠. 뭐 따라온 부분이 많죠. 또 그리고 또 국제 또 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저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경제 환경도 안 좋은 터에 이 정권이요 계속 지금 기업인 두드리 잡는 일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할 의욕을 없도록 만듭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문 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 수만 있다면 베트남이나 다 나가버리죠. 나가고 싶죠. 이러면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동계획이라든가 이 규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친노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 이 정권이 민주노총 정권이거든요. 노동 존중이라 그러는데 진짜 노동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 존중은 민주노총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즉 이 노동 기득권층의 이익을 많이 보장하면 할수록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더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 즉 민주노총 위주의 경제 정책 이것은 다른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죠. 즉 저소득층들을 더 어렵게 만들죠. 이래저래 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엉망이라도 이렇게 경제가 잘 굴러가고 활성화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최고거든요. 뭐 집권자가 누가 되든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장 대표님은 그것마저도 지금 어렵게 보시는데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뭐 생사와도 관련 사활적인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니까 자기가 무슨 돌파구를 열겠다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좀 허물어뜨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도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옳은 방향입니까? 아주 잘못된 방향입니다. 예. 아주 잘못된 방향. 근데 오늘 내가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그 대통령이 어디 라디오 신년사 고정 메시지를 보냈더만요. 거기에도 보면 지난해 이 북미 대화의 교착으로 말미암아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워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의 요컨대 제1의 정책이 뭐냐?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 그런데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북 관계 완전히 실패가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요. 핵무기 보유국이 딱 됐습니다. 이제는 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금 딱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차단 상태에 있습니다. 일체 정부 간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들도 지금 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다가요, 북한으로부터는 어떠냐, 온갖 모욕,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이러느냐, 이는 북미 관계의 파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 자체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가 딱 되면 남한과의 관계를 절대로 좋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남한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요 마음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면 말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외적인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그 긴장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만 이쪽에서 추파가 아니라 온갖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마친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런 소리가 남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더 큰 도발도 하고 더 큰 모욕도 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아직도 이 정권이 모르고 얼마 전에는요, 금강산 관광, 집단 관광이 안 되면 개별 관광이라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세 가지 방안을 내놨더라고요. 뭐 세 가지 방안 다 빼놓고 얼마나 이 정권이 지금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외국인 함께 패키지를 만들어서 북한만 간다 하면 제재에 걸릴지 모르니 남한도 관광도 하고 북한도 가는 이런 또 아이디어까지 냈대요. 그런데 우리 고 박사님 지금요 금강산 관광이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그 왜 그러나 하면 만약에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있잖아요. 현대아산에서 설치해 놓은 거. 그거 다 철수해 가라는 거 아닙니까? 다 때려 부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자기네들은 남한 쪽에서 그 금강산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그걸 보수를 하든가 뭔가 새롭게 하자고 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가?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하고 굉장히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우선 갖다 바치려고 이 사람들은요 갖다 바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받죠. 갖다 바쳤다가는 자기들이 무너지게 생겨요. 자기들이 무너져 보는데 그래서 안 받고 그다음에 내통하느냐? 내통할 때도 있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볼 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 다
북한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즉 금강산 관광하자, 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거는 오히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제발 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올해도 뚜렷하게 뭔가 전망이 보이는 것은 없네요. 전방은 이제 4월 총선에서 이 야권이 이김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그걸 우리가 금년도에 가장 큰 희망으로 설정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남북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해야만이 우리 안보도 굳건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좀 발 뻗고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해리 해리스 대사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외교관으로서는 언사가 좀 지나치다 할 수도 있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남북 관계 그런 걸 제재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과의 워킹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거기서 논의하자는 정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총독이니 내정 간섭이니 하고 그냥 융당 폭격을 했어요. 당정청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한미 동맹도 허약하고 우리 외교 전체가 그렇다고 뭐 시진핑하고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베하고 잘 지냅니까? 무슨 푸틴하고 잘 지냅니까? 그러니까 외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왕따 당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해리스 대사 문제도 그 사실 해리스 대사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입니까? 그게 딱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도 뭐 미국에 마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주었어요. 그런 느낌을 주지. 그런데 그랬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원인을 또 이 정권이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약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문재인 정권, 이 주사파 정권, 이 사람들은 이 북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미, 반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막 해리스 대사 건수 하나 잘생겼다 이거야. 또 총선 겨냥해서 반미 감정을 좀 부추기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했죠. 그런데 그러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됩니다.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으로부터도 조롱도 안 받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설날이고 새해 덕담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충고 내지 경고 좀 한번 해주시면서 끝내주시죠. 예, 그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하다 하는 것을 다 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경제 파탄, 안보 포기, 교육 붕괴, 이 외교 고립, 즉 총체적 국정 파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요,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했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사과해야 될 일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탁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 이렇게 어려운 때는 국민들에게 정말 저의 이 부덕과 무능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장기표 대표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유, 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